지난주까지 37회 강의를 끝냈고 오늘 이제 38회차 재테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수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 두 사람이 부동산 17년 경력자로서 투자 비법을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실에서 17년간 부동산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와이프는 주택, 아파트 전문가고 저는 토지 전문가입니다. 17년 했으니까 강산에 지금 2번 되냈고 부동산의 고수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마이다스의 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땅 투자 수칙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곳에 따라가서 투자를 하시라. 예를 들자면 과거에 세종시가 많이 이제 떴죠. 네,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은 늦었습니다.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많이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또 용인시가 서북부 지역,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구가 생기고 지금 100만을 육박하는 그런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용인시도 지금 늦었습니다. 용인 행정타운 앞으로 가보면 처인구에 있다, 처인구 김양장동 이따가 지금 옮겼는데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서울시, 서울특별시 시청하고 맞먹습니다. 규모가. 그 앞에 전부 상업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좀 늦었죠. 또 평택시는 삼성전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100만 평입니다. 120만 평입니다. 100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300만원 이상으로서 평당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좀 늦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발목으로 들어가면 너무 빠르고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무릎팍 정도 올라왔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세종시나 혹은 용인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도 않은 겁니다. 첫째, 땅의 활용도를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분석은 실전 투자로 연결돼야 됩니다. 셋째, 땅의 내재 가치를 부여해보면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넷째, 투자와 투기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5억을 매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틀 더 월요일 날 6억에 되팔았어요. 그럼 1억이 남았죠? 이게 투기입니까? 투기가 아니죠. 명백한 투자입니다. 이걸 투기라고 치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하는 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투기인지 투자인지 따져도 늦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수익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건물 종목과 토지 종목 중에서 건물 규제가 심할 때 토지 종목으로 투자를 해요. 지금 현 정부의 그 정책이 바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렸죠. 신문에 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대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해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기본 지식과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 지식. 여덟 번째, 정보 한 건에 투자 한 번. 소문이나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확실한 정보, 발품을 팔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정보가 확실하다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동산은 정보력이 생명입니다. 아홉 번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키가 크다 낮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멀리서 숲을 바라보면 다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 번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절대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11번째, 믿을만한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믿을만한 부동산 컨설턴트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라. 무심코 걸려오는 투자 권유 전화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무시하지 마시고, 동네 부동산 업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고 또 대박을 맞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12번째, 경기가 나쁠 때는 초우량주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처럼, 주식도 초우량주가 있잖아요. 주식처럼 신도시 지구,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주변, 뉴타운 주변 등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속철도, 또 도로교통지역, 항만 주변, 관광지 주변, 전철역 주변에 호재가 작용하는 지역도 투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중장기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상품을 골라야 됩니다. 안전제일주의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도로, 철도, 항만건설,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의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 즉 개발 확정지에 투자를 해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잘못하면 장기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호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 산업단지 변화를 공부하자. 첫째, 특화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태, 복합 신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3단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이 형성되는 산업단지 중심형 신도시가 형성됩니다. 정주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를 말합니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교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플러스 레저, 자족형 복합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를 위한 도로교통망이 형성되게 됩니다. 기업을 정착시키면
도시가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세 번째, 클러스터화 전략으로 산업단지 주변으로 많은 협력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동차 클러스터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와 한국 3단 중 떠오르는 지역으로 경기권과 충청권을 주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전자,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 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고, 새로운 3단의 진입 도로를 파악하고 물류가 지나갈 길목의 토지를 매입해서 또 여유가 있으면 상업시설, 물류 창고를 건축해서 안정적인 임대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투자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될 땅 선점 3가지. 즉 인구, 정책, 돈 3가지입니다. 첫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가. 둘째,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지역인가. 셋째, 돈이 쓰이고 돈이 도는 지역인가. 돈이 될 땅은 인간의 필요로 수요가 발생할 땅입니다. 지가는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 수와 비례하게 됩니다. 정비례합니다. 첫째,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 둘째, 시가를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매년 정부가 땅 위에 쏟아붓는 돈, 바로 SOC, 즉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소비를 일으키는 돈. 세 번째,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곳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가지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토지에 투자를 할 경우 응답하라 1988에서 보면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은행 적금 금리가 17%에 달했습니다. 연리 17%.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낮고 높은 물가 상승률, 은행 적금 금리는 4%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재테크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서 토지 투자를 권유해 드립니다. 단순한 집 짓는 용도가 아닌 재테크를 목표로 한다면 정확한 개발 정보 입수와 발품을 파는 그러한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탄 신도시의 경우 동탄역, KTX, SRT 지금 동탄역이 들어갔죠. 주변 직선거리 2km 이내는 평당 2~3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0m 이내는 평당 4~5천만 원을 지금 호가하고 있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LG LCD 단지 165만 평 플러스 경제특구, 관광특구 포함할 시 총 1200만 평 최대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단기간에 앞으로 3~4년 만에 35만 명이 지금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47에서 48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80에서 90만 명 정도의 대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GTX A, B, C 노선 주변을 주시하시고 지하철 3호선 연장선, SRT 연장선 같은 곳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전철, 서해선 복선 고속 전철, 신안산선이 2019년 8월에 착공됩니다. 서해선 전철은 지금 이미 개통돼서 운행하고 있고 서해선 복선 고속철도는 지금 곧 개통하게 됩니다. 월곶에서 판교까지 노선 2020년에서 2021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문산에서 서울, 광명, 치수원 간 고속도로가 지금 일부는 구간 개통이 됐고 일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익산 테크노밸리,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가 유망합니다. 평당 1, 200만 원 선은 괜찮은데 발목에서 사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허리에서 할 경우는 먹을 게 적고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죠. 평당 300에서 1000만 원을 지금 올라갔습니다. 무릎 부분에서 들어가라. 예를 들면 파주시, 시흥시, 고양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도시입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고덕 신도시와 미군기지 이전 495만 평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최첨단 시설로 지금 미군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산업단지, 보성지구, 브레인시티, KTX, GTX, 원주 평택 전철 노선, 광역복합환승센터, 평택항 등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홍성, 내포, 신도시도 지금 충남도청이 이전해 갔습니다. 서울과 연결된 수도권 전철 역세권 땅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역세권은 성공투자의 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IC에 주목하라. 지자체 청사가 새로 들어가는 곳, 신도시의 중심지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시청이 들어가는 곳은 신도시의 중심지가 반드시 됩니다. 개발지, 접경지, 인근, 투자로 수익 내기, 수용지 밖을 해야 됩니다. 수용지 안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고요. 돈 되는 땅, 토지 임야, 그 다음에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취락지구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동산의 종착지는 토지입니다. 둘째,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강남역을 중심으로 남쪽 또는 남서쪽 남북 호재에 따라서 도로, 전철, 또 종전에 2시간이 걸렸는데 그 도로나 전철이 들어감으로써 1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곳, 일산, 파주 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4차 국토개발 계획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즉 국가의 정책을 따라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SOC, 철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신설, IC, 역세권, 항만, 공항, 관광 테마파크, 신도시 이런 것이 유망합니다. 다섯 번째, 소액으로, 소액은 1억 이하를 말합니다. 역발상하자. 단픽지 1000평에서 2000평 하려면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되나 소액 5천만에서 1억 정도로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처럼 매도가 자유롭습니다. 고수들은 지분 투자를 선호합니다. 여섯 번째, 발목이 아닌 무릎에서 사면 3년 내지 5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익률을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3, 4년 정도 묻어놓으면 단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에서 400% 정도, 5년에서 7년이면 중기, 500에서 10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고 8년에서 10년 장기로 가게 되면 10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문가의 컨설팅, 저 같은 사람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으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38에서 감사합니다.